핫쌤입니다. 7급 PC의 자료에서 문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을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번, 25번이죠. 자, 이와 같은 자료를 주어서 이것을 이와 같은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자료가 무엇일까? 이것을 묻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방법을 익히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익혔듯이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들어가죠. 역시 하나의 주제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와 같은 단락에 따른 독해죠. 자, 첫 번째 문단 세계 조선업 수주량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여기서 전체 수주량 5.8%까지 하락했답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점유율이죠. 그래서 여기에 점유율 관련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억은 꼭 있어야 하죠. 자, 두 번째 문단 수주 절벽을 경험했다.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잔량 이와 같은 것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밑에 이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 조선기자재 업체, 자, 중국 조선기자재 업체 관련 내용이 여기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죠. 리얼 해플랜트 수주량, 자, 해플랜트 수주량 관련 문단 마지막 문단이죠.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얼이죠. 이렇게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자료 해석이 아니라 독해력이죠. 실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주고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니?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니? 하고 묻는 거죠. 자, 이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 그러죠. 자, 선택지 진술 보세요. 계산액을 먼저 찾습니다. 건조량이 가장 적은 해.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형. 자, 정감률을 묻고 있습니다. 계산해야 되죠. 3배다. 역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정감폭이 가장 큰 기업 규모. 이것은 결국은 25 빼기 7. 이 정도의 계산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리얼을 가장 먼저 보는 거죠. 이자 배상 배율. 자, 그러면 표 2를 봐야 되겠죠.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가장 큰 기업 규모 중형이다. 자, 그러면 대형, 중형, 소형. 자, 데이터를 보고서 차이값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는 5, 17, 여기는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체 수에 이 차이값 비율을 곱하는 거죠. 자, 계산하지 말고 어느 것이 가장 큰 값으로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일단 대형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견줄 수 있는데, 자, 35와 17을 곱한다 생각하세요. 96에다 10을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9가 나오고, 자, 35에다 2를 곱해도 7이 나오죠. 그래서 소형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리얼 틀렸습니다. 그러면 리얼이 들어간 거 다 버리고 나면 1번, 2번이 남죠. 자, 리얼이 겹칩니다. 그래서 기억이든 디귿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자, 기억과 디귿 가운데 계산하기 쉬운 것이 디귿이죠. 디귿을 보세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조선기자재 업체 수는 중형이 대형의 3배이다. 자, 중형과 대형을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자, 2014년도 업체 수를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자, 여기 곱하면 3이 되죠. 여기는 35 곱하기 25 하려고 하지 말고 30 곱하기 30을 하는 겁니다. 낮춘 만큼 올려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9가 나오죠. 3과 9의 비교이기 때문에 3배 맞습니다. 디귿이 맞죠. 그러면 디귿이 들어간 2번이 답이죠. 이렇게 답을 찾아가면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기할 수 있죠. 자, 기억을 보세요. 건조량을 묻고 있죠. 건조량, 결국은 이 값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옮기고 잔량을 이쪽으로 빼면 되죠. 자, 이 데이터를 보는 법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바로 눈치라는 거죠.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계산하려고 여러분들이
덤비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회계장부를 가급적 안 보려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합니다. 뭐냐면 감각도 실력이다 또는 눈치도 실력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수치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 값은 이것보다 커야 하고 이것보다 커야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값은 이거 두 개 합한 것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자, 여기서 2만에서 24,200을 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쯤 들어갈까? 계산을 하려고 덤비지 말고 28,000 정도를 주는 겁니다. 자, 임의로 주든 말든 이것도 사실은 관계없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개의 값보다는 무조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도출되는 거죠. 자, 다시 합니다. NCS든 PCS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왜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 이것을 자꾸만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어림셈 또는 연필셈으로 충분히 계산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이명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길다 그러면 답은 쉽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짧고 간단하다 그러면 답은 어렵죠. 그래서 자꾸만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라 그러죠.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